안녕하세요. 14년차 세금 전문 절세미녀 김연애 기사입니다. 오늘 영상 지금 보고 계신 여러분들께서 꼭 필요한 내용이에요. 왜냐고요? 요즘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블로그, 네이버도 생겼죠. 클립이라고. 이런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서 또 콘텐츠로 수익이 나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죠. 광고 수익에 협찬, 공구, 심지어는 팬 선물까지 이런 분들을 우리는 인플루언서라고 부르는데요. 근데 이거 다 과세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나는 아직 수익 얼마 안 되는데 입금은 개인 계좌로 받았는데요? 그냥 취미로 한 건데요?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면 오늘 영상을 꼭 보셔야 됩니다. 국세청은 여러분들의 소득을 다 알 수 있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이 곧 도래하는데요. 그동안 신고를 몰라서 못하셨던 분들은 꼭 함께 신고하셔야 됩니다. 특히 협찬 물품을 받아놓고 신고를 안 하거나 또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을 안 하거나 그리고 해외 플랫폼에서 수익이 있는데 빠뜨린 경우 이 세 가지는 최근 국세청이 집중적으로 보는 항목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잘못 신고를 하거나 누락이 되면 그 책임은 납세자 본인에게 있어요. 인플루언서 본인에게 책임이 있어요. 가산세는 물론이고 세무조사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인플루언서 분들의 가장 단골 질문이죠. 협찬으로 받은 명품 가방 과연 신고해야 될까? 인스타나 유튜브, 네이버 클립, 틱톡 이 모든 수익을 다 신고하라고요? 사업자 등록은 꼭 해야 될까? 오늘 영상에서는 인플루언서 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고 꼭 알아야 되는 소득세 신고 방법과 실수 없이 똑똑하게 절세하는 꿀팁까지 전부 말씀드릴게요. 네, 절세미녀와 함께 똑똑한 인플루언서 되시자고요.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않으셨죠?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인플루언서 분들 대부분의 수입은요, 협찬, 광고 수익 이런 걸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현금으로 광고 수익을 지급받는 경우라면 전액이 과세 대상이 되고 세금 신고 대상이 된다라는 거에는 이의가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협찬사가 제품이나 상품을 주는 경우가 있죠? 그걸로 리뷰를 하는 건데 이런 건 어떻게 될까? 이 경우에도 국세청은 이 협찬물의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런 수입이 과연 어떤 소득에 해당이 될까? 사업소득이 될지 기타 소득이 될지 뭐가 맞는 말일지 정답은 둘 다 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협찬 수익의 소득 유형은 개인의 활동 방식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우선 이 광고 협찬이 일회성으로 발생을 하거나 주업이 아닌 부업 활동의 일부로 간주가 되면은 기타 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어요. 이걸 세법상 사례금으로 보는 건데요. 사례금을 이제 물품으로 무상 지급하게 되면 그 물품의 시가를 기타 소득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가라는 거는 고객한테 판매되는 물품이라면 이 불특정 다수의 고객에게 판매되는 그 금액을 기준으로 삼으시면 돼요. 물건으로 받았는데 세금을 내라고? 억울할 수 있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자, 다음으로 만약에 인플루언서 활동이 일회성이 아니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수익 창출이 주된 목적이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사업소득으로 간주가 됩니다. 만약에 사업자 등록을 내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소득으로 발생을 하게 되면 협찬사는 3.3%를 떼고 인플루언서에게 지급하는 거죠. 만약에 기타 소득이라면 22%가 원천 징수가 돼야 되는 거고요. 협찬사 측에서는 아마 물어볼 거예요. 사업소득으로 해드릴까요? 기타 소득으로 해드릴까요? 이렇게 물어볼 건데 그때 판단은 인플루언서 본인의 몫인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계속적 반복적인데 직원을 고용하거나 사업장 등을 임차했다. 이때는 3.3%로 받으시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3.3%로 지급을 받는다는 거는 부가세를 안 내는 면세사업자로 간주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업장이 있거나 직원이 있게 되면 이 활동은 부가세 과세 대상으로 바뀌게 됩니다. 많은 인플루언서 분들이 이 부분 실수를 엄청 많이 하시거든요. 규모가 작다가 점점 커지면서 막 직원도 쓰고 사업장도 구하고 기존과 동일하게 계속 3.3%로 정산을 받는 구조를 유지를 하시는 거예요. 이러다가 세무서에 발각이 되면 그동안 발생했던 수익 금액에 대해서는 10%를 가산세 폭탄과 함께 맞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경우에는 직원을 고용하거나 사업장을 임차했다. 이렇게 되면 반드시 사업자 등록을 하고 협찬사하고 거래하실 때 저 세금 계산서 발행할 거예요 라고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기존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면 됐지만 사업자 등록을 한 순간부터는 부가세를 받아서 부가세 신고를 하고 또 종합소득세 신고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이라는 거를 많은 분들이 굉장히 무서워하고 꺼려 하시는데 사실 사업자 등록이 어렵지도 않고 절세 관점에서는 오히려 훨씬 더 유리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SNS가 초기에 생겼을 때만 해도 공구라는 게 막 처음 생겼을 때 이런 매출들을 많은 인플루언서 분들이 신고를 안 했습니다. 저는 그때도
신고하셔야 됩니다. 이거 걸리면 세금 폭탄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고 설득을 해서 결국 저희 인플루언서 고객분들은 전부 사업자 등록하고 정확하게 세금 신고를 하고 또 감면도 받고 그래서 지금 엄청 커지셔가지고 법인까지 설립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때 저한테 이제 상담 받으시고 저는 그냥 나중에 세무서에서 연락 오면 낼게요 했던 분들은 지금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국세청이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협찬받은 상품이나 서비스 이런 게 다 그리고 영상에 남아있잖아요. 증거 자료가 너무 많아요. 뭐 상품이든 서비스든 금전 대가든 이런 것들을 누락할 생각을 안 하셔야 됩니다. 전부 수익으로 놓치지 않고 신고를 하되 뭐 다양한 세액공제나 감면 혜택 이런 것들을 정당하게 받아보시는 게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인플루언서 분들은 기본적으로 전자상거래 광고업이기 때문에 최초 창업이라면 창업 감면도 되고 최초 창업이 아니더라도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도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직원이 있으면 각종 고용과 관련된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세법상 여러 가지 혜택을 다양하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꼭 사업자 등록을 하고 각종 절세 혜택을 꼭 챙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인플루언서가 되고 나서 또 유지하기 위해서는 각종 비용이 발생하거든요. 뭐 촬영 장비, 편집 프로그램, 인터넷 요금, 헤어 메이크업, 의상 비용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데 다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해외여행으로 콘텐츠 만드시는 분들 많죠. 그러면 여행할 때 발생하는 뭐 비행기값, 숙박비 이런 것들은 원칙적으로 비용 처리가 가능하죠. 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세금계산서 이런 증빙도 잘 갖추셔야 되고 특히 사적 비용으로 의심을 받을 수 있는 백화점에서 사용한 비용이나 여행 비용 같은 것들은 영상이나 이런 콘텐츠 이런 것들을 증빙으로 잘 남기셔서 나중에 이게 사적 사용으로 의심받지 않도록 이런 지출결의서 같은 것들을 만들어 두시고 기록해 두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이런 것들은 이제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니까 귀찮더라도 여러분들이 꼭꼭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플루언서 분들은 이제 돌아오는 5월에 꼭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요. 기존에 원천징수가 된 세금이 있다면은 이 부분을 반영해서 세금을 중복으로 납부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세청 안내문에 조회가 되긴 하지만 뭐 협찬사 측의 실수나 국세청의 오류로 인해서 간혹 누락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곳에서 지급을 받았는지 연도별로 정리해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은 정말 너무 다양한 플랫폼들이 많아요. 그래서 다양하고 또 이 복잡한 세금 구조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 부분들을 놓치지 않고 꼭 본인이 신경 써야 한다라는 점 잊지 마시고요. 저희 디자인텍스는 다년간의 세금 신고 경험을 바탕으로 인플루언서 분들의 수익 구조를 철저히 분석해서 정확하고 안전하게 세금 신고를 통해서 오랫동안 사업을 이어가실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세금의 명가 저희 디자인텍스로 연락주세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